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8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씨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고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으로써 사실상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고영주 현재 자유민주당 대표입니다. 가 어제 자유민주당 논평 형식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판결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해명하라. 문 대통령은 이 사건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어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바른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고소한 건이지만은 대통령직에 오른 뒤에까지 국민을 상대로 임기 내내 4년 6개월 동안이나 최종 재판까지 강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국민에 대한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다.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일하라는 취지이지 국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 사용하라는 게 아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문 대통령이 왜 공산주의자인지를 적시한 30여 가지 근거 사실에 대하여 재판에서 허위 사실 이미 입증된 게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피고소인 고영주 변호사 앞에 사죄와 성찰의 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없다면 스스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인 대중기만의 다름 아니다. 앞서 고영주 변호사가 허위사실로 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전원 법복을 벗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2심에서 허위사실이라며 든 문재인 대통령은 불임 사건의 원 변호인이 아니다라는 판시는 문 대통령이 재심 때 변호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이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인 사실이고 사안의 본질도 아니라는 점에서 의용 왜곡 재판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박성수 변호사 현 서울 송파구청장을 변호인으로 해 이 사건을 고소했고 박 변호사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송파구청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과 박 청장은 변호사 수임료와 직업 내역을 적각 밝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명란법에 위반됨이 없었는지를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 역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여기서 중요한 걸 몇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으로부터 굉장한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반역죄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이 방패를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갑옷도 없고 방패도 없는 국민 고영주를 향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괴롭힌 것은 얼마나 비겁한 거냐는 겁니다. 한쪽은 헌법으로부터 보장받은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런 특권이 없는 고영주 변호사에게는 말도 아닌 혐의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열할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이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 유죄에다가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그 2심 재판부를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 측에서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본다는 30개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법정에서 부정된 바가 없다. 그런데 다만 문재인 변호사가 불임 사건 원심에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하는 요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고영주 변호사가 변호사도 아닌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느냐, 이게 유죄 판단의 말하자면 근거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것은 형식 논리에 지나지 않고 그 문재인이 제2 불임 사건 재심의 변호사로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불임 사건 변호인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은 한국 재판사의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비판을 할 수 있느냐, 간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다. 왜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너무나 엄중하므로 그 대통령이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철저하게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대통령 측에서 반박을 하고, 이렇게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언론의 광장에서 이게 논의가 되어야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다 하는 게 이번 파기환송, 무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의 핵심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심이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 또는 간첩이라 한 것도 이거는 무죄로 봐야 된다 라고 딱 부러지게 선고를 했는데, 유독 2심만 이런 식으로 재판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법복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고영주 변호사가 고생은 했지만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 판례가 남았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의 대북정책, 그리고 대국민 자세,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 김정은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 한국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조작하는, 그리고 4.3 남로당 폭동을 마치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한 무슨 꿈을 꾼 것처럼 이렇게 미화하고, 이것을 진압한 국군과 경찰의 행위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한 이런 행위 등등을 몽땅 모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이념적, 사상적 검증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그만둔다고 그냥 고삐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영주 변호사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이 칼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칼자루는 고영주 변호사가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